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유튜브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으로 댓글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픽으로 저희는 문을 열어보죠.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될 예정이었던 정부 풍자 작품, 국회 사무처가 이것을 철거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뭐 어떤 전시였던 건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죠.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서울민족예술단체 총연합과 국발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를 하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 12명이 주관한 전시회인데요. 네. 작가 30여 명의 정치 풍자 작품 80여 점이 이제 국회의원회관에 이제 전시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작품들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체로 김건희 여사와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긴 작품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실 가짜 뉴스로 거의 판명이 됐지만 이제 동백아가씨, 사랑투, 김앤장 뮤직이라고 쓰여있는 텍스트가 담긴 그림도 전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 전시회에 대해서 전날 오후 7시께부터 3차례 공문을 보내서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고 하고요. 네. 이 자진 철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사 당일 새벽에 직접 철거를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보낸 공문의 핵심 내용은 이 사용내규의 6조 5항을 위반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이 사용내규에 따르면 제6조 5항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무총장이 회의실 및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라는 조항입니다. 네. 이 조항을 근거로 이제 철거를 요청을 한 거고요. 이에 그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 국회의장이 철거 작품에 조속한 원상 복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국회 사무총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 사무총장은 시기상으로 조금 부적절하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나면 적당한 시기를 택해 전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도 있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 철거된 전시는 정치풍자의 수준을 넘은 국가 원수에 대한 인신모독이다. 풍자를 명분으로 대통령과 배우자를 비방하는 전시회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네. 참,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도 현격하게 갈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지금 이제 그리고 국회 사무총장을 항의 방문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전시를 주관한 의원들, 참여 작가들을 도리어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무처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에 갈려있는 의견 중에 어떤 것이 어떤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입장 들어보게. 조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오후 7시 이후에 이제 관련해 이제 국회 안에서 전시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명확하게 소지가 있지 않는 한 의원실이 책임지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작품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국회 사무처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내용상의 문제로 철거를 하도록 한 거는 좀 부적절했다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내규를 내고 있지만 그 내규가 개인에 대해서 이제 뭔가 모독을 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 사실 여기에 이제 출연하게 된 메인 인물이라고 하면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려져 있는 인물들 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원론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내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허가를 했다가 철회하는 거는 좀 부자연스러웠다고 보입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게 지금 무소속 의원실과 또 몇몇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일부 언론에서는 결국 이 의원들이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했던 철험회라는 의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시기나 여러 가지 것들이 부적절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사무처에서 나서서 철거할 만한 시점과 상황이었느냐라고 봤을 때는 가급적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당일에도 그것을 이제 응하지 않았을 때 이제 추가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시간에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밤 근무 시간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한 다음에 급하게 이제 철거를 한 거는 문제였지만 예. 지금 여러 가지 국정조사도 진행되고 있고 또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안들은 지금 여기서 풍자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또 공감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고 그거는 최우선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국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사실은 무엇을 해야 해결을 해야 하는가. 하는 사안들이 있는데도 예. 불구하고 정치적인 룸을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소화시키고 없애는 방식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철험의 중심에 이 뭐 주최했던 의원실들도 좀 책임을 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과 국회의 위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급하게 철거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소통을 더 미리 했었으면은 자진 철거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급하게 철거한 부분과 시기의 부적절성 그래서 지금 정치적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또 해결할 여지들을 많이 없앴다 지금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국회 사무처장이 민주당의 이광재 전 그 의원이고요. 네. 실은 이제 지금 국회의장도 민주당 맞습니다. 출신 네. 의원이고 아. 그래서 행사 주관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인데 서로 같은 정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국회 운영에 있어서 여야 간에 좀 지켜져야 할 일정 정도의 선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국회 사무처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대통령에 대한 풍자해약 이나 네. 예술인들이 시국 비판을 소재로 삼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네. 보지만 그것이 꼭 자극적이고 어떤 민망한 소재를 삼아야 하는지는 조금 의문이고 이번 전시회에 활용될 그림 중에도 어제 대통령을 나체로 활용한 사진이 있다고 그림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런 정도를 넘어선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훼손의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사실 뭐 표현의 자유나 이런 부분에서 일종의 더 넓게 포용을 한다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 한 풍자 신문이 사르코지 대통령을 감방에서 나체로 이제 성행위 포즈를 하는 듯한 이제 예. 그런 모습을 게재했다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삭제 명령을 받기도 했고요. 예.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비교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사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켜져야 될 선까지를 지금 무시하면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전시는 조금 풍자 해약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다고 보고요. 이광재 이제 그 총장도 이제 국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애둘러 이 전시를 사실상 반대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이 문제가 사실은 뭐 윤석열 차 카툰에서부터 뭐 가수 이랑 씨 출연 무산 뭐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또 서울 아트 책보고라는 행사에서도 이제 검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우려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다른 반응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네. 그래서 이제 신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네. 아까 말했던 제가 정치적인 룸을 남겨놓는다는 거는 이제 사법권이라든지 뭔가 원칙적으로 문서화해놓고 이것이 옳고 그름을 규정짓기 어려운 어떤 협의의 여지를 남겨놔야 정치라는 것이 묘미를 발휘할 수 있고. 그렇죠. 정치가 그런 걸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권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는 결국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과반 이상의 특히 스윙보터를 제외하면 과반 가까운 인구는
극명하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 정치적으로 서로 협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 되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이루어지는 게 원칙적으로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예술적인 부분에서는 진행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의 사례들이 있었지만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YTN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보고 있는 시청자들한테 생각할 여지를 주는 것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럼 책임자에 대해서 이제 뭐 소명 이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경지를 해라라는 사실상의 메시지가 내려졌던 거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 꿰어지면서 뭐 언론과 또 문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고 또 의견을 만들어가는 것을 허가 검열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가 하루 이틀 뒤에 철거가 되거나 혹은 철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특히 철험회 의원들의 이런 행동 방식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이제 평가하는데 그게 결국에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일파만파 퍼지기보다 진짜로 사실관계라든지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제 공동의 어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그거는 그 의원들이 사실은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민주당의 공간을 좁히는 행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이라든지 언론과 문화를 대해야 되는 방식은 좀 더 포용력 있게 결과적으로 모든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판단력을 믿고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가겠다라고 세부적으로 규율하거나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로 전향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국민들이 예를 들면 정권에서 그만큼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례가 하나 두 개 쌓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훨씬 더 큰 정치적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임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더 경각심을 갖고 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보라 의원께서는?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뭐 서울 아트책 보거나 뭐 이런 부분이 이 사안과는 조금 별개다. 네, 별개의 사안으로 좀 보이고요. 저는 이게 정부에 대한 어떤 검열이 아니라 왜 이 자기 검열이 이 영역에서 정치적인 어떤 풍자나 해악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에서 왜 예술계의 어떤 자정작용이나 자기 검열 그리고 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정치권의 이제 결탁 때문에 또 이런 논란이 불거지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뭐 그런 창작 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공적 공간에 또 전시되면서 논란이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동조하면서 특히나 2017년도에도 이미 비슷한 전례가 있었어요. 국회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나체 사진 논란이 됐었고 예. 당시에 뭐 출산하는 장면까지 이렇게 그림으로 희화화되는 것들이 있어서 예. 거의 성희롱 성폭력 가깝다라고 하는 비난이 많이 일었었고 당시에도 이제 그 전시를 주관했던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에서 6개월 당직 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정적으로 우리가 넘어야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다.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일정 정도의 정치권 안에서의 금도도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전 본질적으로 정치권에서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서로 정치적으로 의견과 생각을 다르게 가졌다 하더라도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극단적이거나 인격 모독에 가까운 형태로 비방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조금 그 다른 문제와는 좀 분리해서 지금 네. 신보라 의원께서는 보자진 그런 입장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서 조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언론과 문화를 대하는 방식 정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한번 근본적으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죠. 그러면. 네, 저는 이제 관련해서는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신보라 의원님께서 정치권과 문화계가 일종의 정치적 결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안은 정부가 나서서 혹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검열한 것이 아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결과적으로 민주당 출신의 이제 사무총장이 있는 사무처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거기 때문에 예. 누가 봐도 내용상의 내용이 이제 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부분이다라고 볼 거라고 봐요. 근데 예. 다만 그 전에 있었던 뭔가 세월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했던 표창원 의원실 주관했던 거라든지 네, 아니면 여러 예술인들이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풍자를 하면서 전시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결국 문화예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치적 질문을 던지거나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를 최대한 규제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반동으로도 사실은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를 반사적으로 보여주는 활동으로도 이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정치적 결탁의 노선상에서 놓고 보는 건 좀 위험한 시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질문하셨던 요지에 대해서는 결국 정권이 어떻게 언론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주관하는 어떤 전시를 주관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라든지의 태도도 미묘하게 혹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이 내고 있는 메시지가 저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문제는 물론 이제 국회 사무처가 대응을 한 것이다라는 지적도 네. 지금 다시 한번 해주셨고요. 신보라 의원께서도 어떻게 보십니까? 끝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실은 이제 2017년 이제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 사건도 그렇고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풍자나 해악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이제 신랄하게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그런 성적인 소재로 희화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조차도 자정작용이나 그런 것 없이 정치인들이 특정 대상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일반화해서 어떤 예술 활동을 정치인들이 예컨대 순수 예술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심과 조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 전시하면서 알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행동들까지도 비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악용되는 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저는 당연히 이제 풍자는 좀 웃어 넘기고 불편한 콘텐츠라도 크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블랙리스트 사태 때문에 여러 내용을 겪은 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반정부적이라는 이유로 예술활동이 배제되는 일은 이제 좀 없어져야 된다. 그렇죠. 다만 정권이 계속 바뀌더라도 여전히 반정부적 어떤 활동에 대해서조차도 조금 문제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풍자 패러디를 했던 학생을 고소하기도 했던 그래서 이것도 표현의 자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여러 정부가 계속 바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일정 정도 이해할 건 이해하고 금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비판을 해서 그런 행위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런 문화가 함께 병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 풍자는 가능하지만 또 인격 모독이나 인격 훼손까지는 그런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김희영님께서는 전시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기습 철거 덕에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2330님께서는 나라 망신이지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주셨고 김진영님께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겠지만 가짜 뉴스나 인격 모독, 뭐 저질 표현 이런 거는 좀 전시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저희도 이 문제는 잘 마무리되길 단지 정치적으로 앞으로 이것이 다른 일에 좀 영향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여성가족부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조성실 대표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여성가족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두 번째, 저출산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 세 번째로는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 서비스 고도화라는 3대 목표를
를 이제 담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여기에 여성폭력이나 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출산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에 목표를 둔다거나 혹은 사회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라는 관점에서 결국 이제 저출산이나 저인구화에 대응하고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이제 여성가족부의 업무 보고를 했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그러네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이거 업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두 분은 어떤 생각하셨는지 조금 듣고 싶어요. 우선 제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자체를 좀 자세히 좀 살펴봤어요. 왜냐하면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좀 핵심적인 요지만 맞아요. 좀 위주로 보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여성 인권이나 청소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강화들이 전 눈에 띄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신종 성범죄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어떤 고민이나 그 방안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실은 뭐 스토킹이랄지 디지털 성범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피해자 지원이나 보호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업무 계획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과거에 이제 여성가족부가 여러 형태로 보호 지원을 강화해 왔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내용에 주안점을 많이 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올해 최초로 실시를 한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성폭력, 뭐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5대 폭력 피해에 대한 그런 지원단을 여성 긴급전화 1366 안에 설치를 해서 원스톱으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 그래서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어떤 주거 지원 시범 사업이나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또 신규로 마련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고 있고 가장 문제로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 있게 봤고요. 이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으로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들여다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기사로 뽑힌 것들은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3대 목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와 있는 주요 내용들을 정리한 건데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뭐 5대 폭력에 대한 피해 예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 지원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조 대표님께서는 간략하게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결국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성이 대상인 정책들이 당연히 여성가족부니까 있고요. 다만 뭐 정체성이 엄마이거나 혹은 범죄 피해자여야 보호를 하겠다라는 수동적 입장에서 목표가 설정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잠시 후에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뉴스픽 저희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여성가족부의 새 업무 보고 내용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성실 대표께 다시 한번 좀 여쭤보죠. 그 여성가족부 새 업무 보고 내용 들여다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는지. 네, 그 온라인상의 그루밍 성폭력을 규정했던 거를 오프라인까지 확장을 한다든지 또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 뭐 주거 지원이나 이런 사안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또 위기 청소년과 관련된 대책도 이제 담겨져 있는데 위기 청소년. 네, 그래서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는 곳에 이제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위기청소년이라 그러면 학교 밖에서의 위기청소년들 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쉼터 퇴소 청소년 관련된 사안들이 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었고 우려를 자아냈었거든요. 자립지원수당을
당사자 입장에서는 막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이제 상향하겠다라는 정책 목표들이 있는데 크게는 여성가족부 폐지가 지금 결정되어 있고 이런 우리 관련된 부처 개편을 위한 국회 안에서의 어떤 조율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당에서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부처별로 이제 쪼개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외에 민주당을 비롯한 또 원내 정당들은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개편하거나 혹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보완해서 가져가자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표를 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실행화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첫 번째 우려와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졌다 이런 관점보다 이미 젠더 간의 갈등과 성차별이라는 거는 세대별의 차이는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윗세대나 얘는 뭐 교육 불평등은 해소됐지만 고용의 불평등이라든지 임금의 불평등, 뭐 육아의 불평등, 여성폭력 이런 것들을 문제로 받아 안았다면 또 지금 10대 같은 경우에는 또 10대, 20대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또 공분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팽팽하게 맞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부처의 이름을 바꿔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젠더 평등을 위한 부처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가져가면서 우리가 젠더 간의 갈등이나 형평성 그리고 균형을 가져가는 데 목표를 두겠다라는 부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가면서 지금 이번에 발표했던 2023년도에 유의미한 목표들은 실행을 차근차근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양성평등적인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해주는 그런 부처 이름으로 가면 어떻겠는가라는 지금 이제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이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가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어야만 이 부처 개편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편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부처 폐지라는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부처 통합의 관점으로 보고 여성가족부가 그간 해왔던 뭐 여성, 가족, 인권의 문제들이 통합의 관점에서 잘 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전망은 하고요. 잘 이어가면 좀 좋겠다 싶은 부분들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5대 폭력과 관련한 부분, 특히 이제 신종 성범죄와 관련된 대응과 보호 지원인데 그러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신종 성범죄에 대한 유관기관들의 이해가 정말 중요해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분들, 수사기관들, 뭐 법무부, 경찰청 이런 유관기관들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과 경각심을 높이는 일 그런 부분들은 또 그 부처만이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한 아까 말씀드린 여러 형태 뭐 주거 지원, 뭐 취약 지원 서비스 이런 확대하는 일들도 계속 지속되고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관기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같이 협조를 이끌어내고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조 대표님께서도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어떤 부분을 좀 잘 이어가고 확대시키면 좋겠습니까? 결국 젠더 문제는 감수성의 문제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수치상의 차별도 물론 여전히 존재하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감수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이게 부처별로 쪼개지는 게 정부의 강력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좀 저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다뤄야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종적인 행정 조치라든지 사법의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젠더 감수성과 통합 이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성가족부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젠더 감수성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봤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걸 잘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정책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중에는?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